오늘 이 영상은 아주 조용히 다가오고 있어서 놓치기 쉬운 변화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별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게 신호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런 변화요. 요즘 괜히 마음이 한쪽으로 계속 기우시거나 밤마다 같은 생각이 반복해서 올라오거나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 계시죠. 앞부분에서는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보고요. 중간에서는 왜 지금 이런 신호가 올라오는지 살펴볼게요. 마지막에는 내가 현실에서 무엇을 확인을 하면 좋을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끌리는 번호가 2개라면 둘 다 보셔도 좋아요. 마음이 먼저 멈추는 쪽을 골라주세요. 듣는 중에 정말 내 얘기처럼 느껴지는 문장이나 소름 돋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번호랑 함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부분이 오늘 여러분한테 들어온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1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번 보태주세요. 구독자님들의 응원이 다음 리딩을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1번 분들 이 번호는 이런 분들한테 특히 잘 맞을 수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끝나거나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느끼셨던 분들, 혹은 요즘 갑자기 방 정리를 하고 싶다든지 오래된 물건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다든지 누가 특별히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루가 끝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리딩이 내 상황과 꽤 잘 맞게 들릴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은 그냥 흘려듣기보다는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중간에 이거 진짜 내 얘기다 싶은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에는요. 1번 분들 지금 변화가 밖에서 갑자기 밀려오는 상태는 아니에요. 안쪽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익어가고 있는 변화에 가까워요. 이 맨 앞에 장독대 카드가 떴죠. 이 카드는 그냥 가볍게 넘길 카드는 아닙니다. 장독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겉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마당 한쪽에 가만히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맛이 깊어지고 향도 달라지고 처음과는 전혀 다른 결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1번 분들 상황도 이와 비슷한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요즘 별일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본인 안에서는 이미 예전과 다른 마음이 자라나고 있어 보여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1번 분들한테 변화가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그 변화가 말로 설명될 만큼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본인들도 헷갈릴 수 있어요. 괜히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별일 아닌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장독대가 나올 때는 그 작은 불편함이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이 갑자기 마음에 오래 남거나 매일 하던 일이 너무 지겹게 느껴지거나 별 생각 없이 유지하던 관계가 이제는 조금 불편하거나 다르게 보인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옆에 이 다듬이돌 카드가 같이 떴어요. 이 카드가 같이 뜨면요. 1번 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조용히 속으로 버텨왔는지가 보이거든요. 다듬이돌은 반복을 말하는 카드예요. 매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마음을 누르고 같은 자리에서 계속 버티는 느낌이거든요. 남들은 결과만 보려고 하지만 사실 1번 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이 두드려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버텨야 됐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이미 너무 지쳤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해야 했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진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그 반복이 일본 분들을 무너뜨리기만은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진짜 힘들죠. 힘드신데 그 과정에서 일본 분들이 꽤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바로 흔들렸을 일 앞에서도 이제는 한번 멈춰서 보려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다음에 이 쌀그릇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일본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기본이 남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본인은 요즘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나는 왜 계속 제자리인 것 같지?'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쌀그릇 카드는 완전히 빈 그릇이 아니에요. 크지는 않아도 먹고 살 힘이 있고요. 다시 시작할 힘이 있고 하루를 버텨낼 그런 기본이 남아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지금의 본인을 너무 초라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자꾸 '나는 부족해. 나는 늦었어.' 라고 생각을 해도 이 카드에서는 "아니야. 아직 남아 있어. 다시 움직일 힘이 있어." 라고 말하는 느낌입니다. 여기에서 이 향 카드가 떴어요. 향은 아주 섬세한 카드인데요. 눈앞에서 갑자기 크게 터지는 일이 아니라 은근하게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기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신호도 딱 이거랑 비슷한데요.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인생을 확 바꿔주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마음에 남는 문장이나 우연히 본 영상 하나, 그리고 지나가다가 들은 말, 오래전에 생각이 났던 사람이 문득 갑자기 떠오르는 식으로 조용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차분히 보셔야 되는데, 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오히려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어 보여요. 우리 일본 분들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밤에 누웠는데 갑자기 예전에 내가 떠오른다든지, 휴대폰을 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멈춘다든지, 사소한 알림 하나에도 이상하게 생각이 많아졌다든지요. 여기서 벌써 '아 나 요즘 진짜 이랬는데.' 싶은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리딩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 상황이랑 꽤 맞게 들릴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감성적인 그런 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카드에서 1번 분들 마음이 진짜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후반으로 가면 기도 37과 100일 기도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일본 분들이 당장 모든 것을 확 바꾸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게라도 꾸준히 해보라는 메시지에 가까운데요. 큰 결심보다는 어, 반복이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잠깐이라도 내 마음을 확인을 해보고 방 한쪽을 정리하고 하루 끝에 내가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한 줄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반복이 훨씬 중요해 보여요. 옆에 이 뒷전 카드가 함께 붙었어요. 이거 정말 확인이 필요한 카드입니다. 일본 분들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뒤에 남아있는 게 있어 보여요. 끝난 줄 알았던 일, 정리한 줄 알았던 감정, 모른 척하고 넘겼던 문제 같은 것들이 뒤쪽에서 계속 마음을 붙잡고 있을 수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이미 연락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이름을 보면 아직 살짝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이직이나 이동을 생각하면서도 예전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남아있다든지, 집안에 오래 방치된 물건 하나 볼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게 된다든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변화의 핵심은 무조건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먼저 뒤쪽에 남아있는 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요. 제발 여기서 혼자 너무 앞서서 결론까지 가지 마시고, 내 마음 정리되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새 출발을 하면요, 나중에 같은 패턴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뒷전 카드가 중요해요. 이제 정말 넘어가고 싶다면 남은 감정을 대충 덮어두지 말고 한 번은 제대로 봐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채춤천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지는데 이 카드는 억지로 무언가를 끊어내려는 변화가 아니라요. 주변에 공기를 바꾸는 변화를 말해요. 여러분이 갑자기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계획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변화가 더 잘 맞죠. 옷 스타일을 조금 바꿔본다든지요. 늘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걸어가 보던지, 방의 조명을 좀 바꾼다든지, 휴대폰 배경화면 하나를 바꾼다든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불사할머니 카드가 나와요. 이건 마음이 따뜻해지는 카드인데요. 1번 분들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힘이 있어요. 본인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마음, 포기했다고 여겨졌던 그런 바람, 늦었다고 생각했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카드에서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꺼진 거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1번 분들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을 때 살아나는 힘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분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장독대는 지금 마음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안에서 천천히 익어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다듬이돌은 그동안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버텨온 시간이 참 많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쌀그릇 카드는 아직 1번 분들이 안에 다시 시작할 힘이 남아있다라는 의미고, 향은 아주 작고 조용한 신호가 이미 주변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37이랑 100일 기도는 한 번에 확 바뀌기보다는 작게라도 꾸준히 해보라는 말이고, 뒷전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아직 뒤에 남은 감정이나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부채춤전은 큰 결단을 하기보다 작은 변화로 분위기를 바꾸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불사할머니는 1번 분들 안에 아직 꺼지지 않는 힘과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1번 분들은 지금 인생이 무너지는 변화가 아니라 오래 묵은 마음이 열리기 직전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용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1번 분들 현실 조언 드릴게요. 꼭 한 가지 해보셨으면 좋은 거는 오늘부터 며칠만이라도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마음속으로 딱 한 문장만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신호가 있다면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집안에서 오래 미뤄둔 작은 정리를 하나만 해보세요. 서랍 하나, 가방 하나, 사진첩 하나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너무 많은 약속으로 하루를 꽉 채우지 마세요. 빈 시간이 있어야 마음속 향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1번 분들 그런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오늘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 하나만 남겨주세요. 방 정리, 오래된 물건, 밤마다 올라오는 생각, 뒤에 남는 감정 중 하나라도 본인 상황이랑 맞는다면요. 1번 맞아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적는 순간 마음이 조금 정리될 수 있어요. 1번 분들의 변화는 무너지는 쪽이 아니라 오래 익는 마음이 드디어 열릴 준비를 하는 쪽입니다. 2번 고르신 분들 풀이 함께 보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무료 타로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까지 편하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도 마음 맞는 만큼 살짝 부탁드릴게요. 2번 분들 이 번호는 이런 분들한테 특히 잘 맞을 거예요. 요즘 내가 쌓아온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분들이나 열심히 한 것은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작아서 마음이 자꾸 가라앉으셨던 분들, 또는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아니면 계획을 다시 정리를 해야 하나,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이번 리딩이 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방금 말한 고민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렸다면요, 오늘 리딩에서 본인 상황과 맞는 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맨 앞에 쌀까마니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이번 분들한테 이미 쌓아둔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거든요. 본인은 아직 결과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결코 이건 빈손의 느낌은 아닌 거죠. 쌀가마니는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쌀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무게를 만드는 거예요. 이번 분들의 시간도 그렇거든요. 매일 조금씩 해온 것이나 티나지 않게 챙겼던 거, 반복해서 버틴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쌓여 있어 보여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분들은 자꾸 새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더 배워야 하나? 더 준비를 해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물론 준비도 필요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꺼내서 보이게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해 보여요. 이 쌀까마니 카드도 보면은 쌀가마니가 있어도 창고 안에만 넣어두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실력도 모르고 그런 경험, 내 마음, 내 정성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옆에 북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정말 정직한데요. 이번 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기록, 정리, 표현인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흐름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메모장에 적으시던, 노트에 쓰던, 누군가한테 메시지로 정리를 하시던, 일단 말과 글로 꺼내셔야 돼요. 특히 요즘 자꾸 생각나는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언젠가 진짜 해야지 하고 미뤄둔 말이 있으시다면 그거 그냥 지나가는 잡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떤 계획을 다시 꺼내야 하는지, 이 북카드는 이번 분들한테 생각을 밖으로 꺼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재물상이 나오는데요. 이 재물상은 정성을 차리는 자리예요.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앞에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거든요. 이번 분들의 변화는 그냥 운 좋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한 태도에 따라서 열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흐트러져 있으면 오래 붙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 지금 마음을 잘 차리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어서 방울끈이 나오는데요. 이 방울이 아니라 방울끈이라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아직 크게 울린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연결은 이미 손끝에 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누군가랑 다시 연락이 닿을 수도 있고요. 오래된 그런 계획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써둔 글이나 자료가 다시 쓸모 있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예전에 써둔 그런 메모, 저장해둔 사진, 아니면 연락처, 미뤄뒀던 계획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서 조금 소름이 돋을 수 있어요. 그쵸? 이번 분들한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변화보다 이미 어딘가에서 연결되어 있던 끈을 다시 잡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후반에는 이 고사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복을 맞이할 준비를 뜻해요. 이번 분들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이 들어오려면 그 복이 앉을 자리가 있어야 돼요. 마음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집이 너무 어수선하거나 책상 위가 밀린 일로 계속 쌓여 있거나 휴대폰 메모장이 뒤죽박죽이면 신호가 와도 알아보기 어려우세요.
고사는 거창한 의식보다는 내 생활에 예의를 갖추는 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 굿당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건 공간을 말하는 카드인데요. 2번 분들의 변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머무는 자리 안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집, 방, 책상, 가방, 자주 앉는 의자, 혹은 일하는 공간 같은 곳에서 신호가 먼저 올 수 있어요. 갑자기 방을 정리하고 싶다거나 책상의 배치를 바꾸고 싶다거나 오래된 파일을 정리를 하고 싶다면 그건 단순한 청소 욕구가 아닐 수 있어요. 카드에서 공간이 정리가 되면 마음의 방향도 함께 정리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시함 카드도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거는 나누는 카드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큰 돈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무리해서 베풀라는 말도 아니고요. 이번 분들한테 필요한 보시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먼저 건네는 안부 정도? 내가 받은 도움을 기억을 하고요.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에 가까운 거예요. 쌓인 복은 혼자 꽉 쥐고 있으면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흘려보내면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 성주신 카드가 떴어요. 이거 굉장히 든든한 마무리인데요. 성주신은 집의 기둥이고 생활의 바탕, 그리고 내가 머무는 자리에 안정감을 보여주는데 우리 2번 분들의 변화는 뜬구름 같은 기대가 아니라 실제 생활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서만 답을 찾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 하루가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지, 내 공간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지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쌀까마니는 이번 분들이 이미 쌓아둔 시간이랑 경험이 있다는 뜻이고, 붓은 그거를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글이나 말로 꺼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재물상 카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마음을 차려서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울끈은 아직 크게 울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 보인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고사는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고 정리하라는 의미예요. 굿땅은 그 시작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머무는 공간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함 카드는 작은 친절이나 따뜻한 말처럼 내가 가진 걸 조금 나눠줄 때 길이 열린다라는 뜻이며, 마지막 3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짝 부탁드릴게요. 지금 무료 타로 이벤트 중이니까요. 댓글 고정 링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번 리딩은 아마 이런 분들한테 특히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미 불편한 관계나 상황이 있었던 분들, 누군가한테 할 말은 있는데 체면 때문에 계속 삼키고 계셨던 분들, 또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가지고 계속 참으시는 분들, 사실 그 참음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3번 리딩이 꽤 내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특히 누군가한테 할 말이 있는데도 계속 삼켜온 분들은 중간중간에 확 와닿으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이 갓이 떴는데요. 이 카드는 3번 분들이 그동안 내 모습, 체면, 자존심을 꽤 신경 쓰면서 버텨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갓은 반듯하죠.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반듯하려고 애쓰다 보면 내 마음이 그 아래로 숨을 수 있다는 거죠. 3번 분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을 거예요. 사실 기분이 나빴는데 괜찮은 척을 하고 서운했는데 예민해 보일까 봐 말도 못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버틴 적 말이에요. 그 마음 진짜 이해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계속 괜찮다,
괜찮은 척하는 게 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끔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3번 분들은 지금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더 중요한 시기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꽹과리랑 장구 카드가 떴는데요. 이 카드들이 여기서 뜨는 거는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던 일이 소리를 낼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꼭 싸움이 난다는 뜻은 아닌데요. 다만, 그동안 좀 숨겼었던 말, 혹은 밀려있던 그런 감정, 좀 그냥 지나쳤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조용히 있진 않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있고요. 상황이 갑자기 눈에 띄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건 지금 핵심을 피하면 안 된다는 뜻에 가까워요. 3번 분들이 계속 좋게 좋게 넘어가면 겉으로는 편해 보여도 속마음은 더 시끄러워지실 수 있어요. 그니까 이 부분은 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어디서 불편했는지, 누구의 말이 마음에 남았는지, 어떤 상태에서 내 목소리가 좀 작아졌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전 태우기가 이어지는데, 이거는 묵은 감정을 올려보내는 카드거든요. 3번 분들 안에는 오래된 원망이나 체면 때문에 붙잡고 있던 역할이 있을 수 있어 보여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나는 이 정도는 참아야 돼. 내가 먼저 말하면 지는 거야.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데 지전 태우기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태워 올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 북어 카드도 나왔어요. 북어는 문턱을 지키는 카드예요. 나쁜 것을 막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눌러두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3번 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감정을 모두 쏟아내는 게 아니고 경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전부 말해버리면 잠깐은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 반대로 참기만 하면 내 속이 또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 북어는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다 받아들이지 말고 다 터트리지도 말고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막을지 좀 정하라고, 정하는 것을 두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제 후반으로 가볼게요. 후반에는 이 홍수마기 카드가 나오는데, 3번 분들 앞으로 누군가의 말이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흐름이에요. 부탁이나 뭐 해명, 변명, 감정 호소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막 연락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어 보여요. 그때 바로 휩쓸리시면 안 돼요. 홍수마기는 마음의 독을 세우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뚝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손님국 카드도 여기서 나오는데, 이건 외부에서 들려오는 기운을 다시 다루는 자리거든요. 3번 분들 주변에 내 리듬을 깨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흐름이 보여지고, 꼭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불안해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그 사람의 사정이 어느새 내 몫처럼 느껴지는 흐름으로 좀 보여요. 여기서 누군가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이 딱 스쳤다면 이 리딩이 아마 꽤 강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사람의 감정을 전부 내 책임처럼 듣고 있으면 아마 3번 분들 계속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이어서 비단 카드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3번 분들이 경계를 세우고 나면 오히려 더 귀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비단은 아무데나 깔지 않잖아요.
중요한 자리, 품격 있는 자리, 내가 소중하게 다뤄야 할 곳에 펼쳐져요. 그니까 3번 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 상황에나 내 정성을 다 깔아둘 필요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 사천왕 카드가 떴는데 아주 든든한 카드예요. 이건 보호를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은 게, 보호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내 문을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디까지 허용을 할지,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고 할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경계 없이 다 열어두면 보호의 힘도 흐릿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내 마음의 문턱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3번 분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요. 갓 카드는 그동안 3번 분들이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반듯하게 눌러왔다라는 뜻이고, 꽹과리나 장구는 더 이상 조용히 넘기기 어려운 말이나 감정이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지전 태우기 카드는 오래 붙잡고 있던 원망이나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북어는 다 받아들이지도 말고 다 터뜨리지도 말아라. 내 기준에 맞게 경계를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홍수마귀는 누군가의 말이나 감정에 한꺼번에 휩쓸리지 말라는 의미의 카드이고, 손님국 카드는 내 리듬을 흔드는 외부 사람이나 상황을 조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비단 카드는 4번 고르신 분들 풀이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한 가지 고민에 대한 무료 타로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4번 분들 중에 이 번호는 아마 이런 분들한테 특히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일이 자꾸 마음에 남는 분들, 그리고 사람이나 기억, 상황이 한 번에 정리가 되지 않고 여러 갈래로 얽혀 있는 분들, 또는 요즘 이유 없이 예전 일이 떠오르시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계속 묶여 있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4번 리딩이 가장 깊게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 떠오른 사람이나 기억이 있다면요, 그 부분은 오늘 리딩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맨 앞에 오색 실타래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4번 분들의 마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감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려고 해도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딱 나뉘면 오히려 편할 텐데, 4번 분들의 마음은 지금 여러 가지 색의 실이 한데 감겨 있는 느낌이에요. 옆에 법장과 지팡이가 나오거든요. 이건 4번 분들한테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감정만 따라가면 실타래가 더 엉킬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나? 다시 돌아갈 수가 있나?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일까?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만 돌리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로만 계속 쌓일 수 있어요. 법장은 그 길을 짚어주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 지금 마음이 흔들릴수록 기준을 세우셔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4번 분들은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만 보면 더 어려워지실 것 같아요. 조금 현실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관계나 상황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건지, 진짜 이 기억을 계속 붙잡았을 때 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인지 아니면 그때의 나를 이해받고 싶은 건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 바로 떠올랐거나 혹은 아직 지우지 못한 사진이나 메시지가 생각나신 분들은 이 부분이 본인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천도제와 천도구 카드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분위기가 깊어져요.
이건 단순히 잊어라, 끝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떠날 보낼 것은 바르게 보내주고 남은 마음은 제자리로 돌려놓는 카드인 거예요. 4번 분들 안에 아직 온전히 보내지 못한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미안함이나 뭐 후회, 억울함, 혹은 내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은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한번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비녀 카드가 나와요. 비녀는 흐트러진 것을 단정하게 모으는 카드거든요. 4번 분들의 변화는 누군가가 와서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다시 정리정돈하는 쪽입니다. 머리카락을 단정히 올리듯이 내 하루도 다시 묶어야 되는 거죠. 생활 리듬이라든지 뭐 말투, 옷차림, 방 분위기, 휴대폰 속의 사진이나 메모까지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제 후반으로 가서 좀 더 깊이 들여다 볼게요. 후반에는 이 액막이 굿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건 차단과 보호입니다. 4번 분들이 보내야 할 마음을 보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닐 거예요. 다시 생각이 나고 다시 또 흔들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예전의 감정이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본인을 탓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얽힌 실은 한 번에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 다시 엉키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 국거리 카드가 떴는데 이거는 단계의 카드예요. 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를 정리를 해보시고요. 내일은 하나를 또 내려놓고 또 어느 날은 그냥 쉬시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마음을 적어보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오늘 당장 다 끝내려고 스스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이 더 지칩니다. 이 과정은 순서대로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 제동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기가 조금 환해졌는데요. 작은 복, 작은 기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도움, 그리고 마음을 살짝 웃게 만드는 일 같은 느낌인 거예요. 4번 분들 보내고 막아내고 이런 단계들을 지나오면서 빈자리에 작은 좋은 일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변화라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는 소식이나 만남, 작은 기회는 보입니다. 마지막에 바리공주가 나와요. 이거 참 깊은 카드인데요. 4번 분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픈 경험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사람으로 보여요. 왜 이렇게 오래 붙잡혀 있을까 자책하지 마세요. 4번 분들은 얕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만큼 한번 정리를 하면 정말 깊게 배웁니다. 그 경험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 여기까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색 실타래는 4번 분들의 마음이 한 가지 감정으로만 정리되지 않고 여러 감정이 함께 얽혀 있다라고 보여지고, 법장이랑 지팡이 카드는 흔들릴수록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천도제는 억지로 있는 게 아니라 떠나보낼 마음은 제대로 보내주고 남은 마음은 제자리로 돌려놓으란 말이에요. 비녀 카드는 흐트러진 내 생활에 마음을 다시 단정하게 묶으라는 뜻이고, 액막이 굿 카드는 다시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국거리 카드는 이 정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제동자 카드는 그 과정에서 지나면 작은 기쁨이나 도움, 가벼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겠다라는 의미고, 마지막으로 바리공주는 이 아픈 경험이 결국 4번 분들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배움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4번 분들 보면 무조건 잊어야 하는 게 아니라 얽힌 마음을 순서대로 풀어가야 하는 때이다라고